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달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서 4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며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추가로 이어지며 코스피 3천 돌파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유통 등 외국인 수급이 빈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매수세가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웹툰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웹툰주가 강세입니다. 또한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인기 드라마 광장이 웹툰 원작 기반 콘텐츠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웹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이브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업계에서는 소속 아티스트 BTS의 멤버, BTS 리더 RM을 비롯해 멤버 B의 전역이 이어지며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된 것을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움직임으로 결제 관련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백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장충불발을 할 때는 소폭 하락하려나 했던 우리 증시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87% 상승하고 있는데요. 2880선도 터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상승 마감하게 된다면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상승하는 이 허니문 랠리 오늘도 할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도달할지 함께 지켜보시겠고요. 뿐만 아니라 코스닥 역시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0.7%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769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오늘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와 게임 오랜만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의 뜨거운 감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서클이 상장을 하며 관심 받아가고 있습니다. 3일간 무려 270%나 폭등했는데요. 덕분인지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 업종들이 훈풍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구체화되나 봅니다. 시장에서 오늘 국내 상장 중국 기업부터 또 중국 소비주까지 일제히 오르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 안에서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그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제1장 성공투자 백서부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이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도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살짝 내리는 것 같고 또 올라주지 못했던 아까 메타버스 같은 업종들이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네. 이런 순환매 장세 안에서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향방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 확실히 주성백 시간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시장을 보는 눈이 좀 다르신 것 같네요. 전문가님이랑 같이 방송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하루는 반도체가 잘 가고 하루는 자동차가 잘 가고 또 하루는 뭐 조선방산이 잘 가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다시피 대세 상승장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장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습성이 있어요. 맞아요. 워낙에 이제 한 3년간 시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또 올라가 있는데 좀 내려가서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하지 말고 올라타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약간은 좀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르기는 합니다. 현재 가파르기는 한데요. 이게 올라가서 밑으로 다시 꺾이지 않고요. 올라가 있는 상태, 즉 2850포인트 이상 자리에서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2800 초반 아니면 2700선까지 밀릴 가능성은 현재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계속 강조드렸던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건 분명히 시장에 좀 좋은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계속되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죠. 하루는 이쪽 테마 갔다가 좀 조정받는 테마가 오늘 또 올라가고 그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미디어, 뭐 메타버스, 영상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인 키 맞추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운동회 때 이런 수건 돌리기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요. 내가 정말 뭐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퍼 컴퍼니, 동전주 뭐 이런 거 아니고서야 현재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대형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차례가 돌아오니까 무조건 보유의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시장 2877포인트 찍고 있고요. 오늘도 여전히 밑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장 초반보다 지금 상당히 또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지금 개별 종목, 코스닥의 종목처럼 각도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각도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저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각도가 조금은 뭐랄까 해야 되나 약간은 좀 찝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지수죠. 뭐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받아주는 게 앞으로 3000포인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좋은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종목을 좀 살펴본다면 시가총액 오늘 상위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존에 안 갔었던, 기존에 조금 쉬었죠. 안 가진 않았고 쉬었었던 이런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 방산이죠. 하나시스템 밑에 보시면 현대 로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하나오션,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러니까 조방원 중에 조선방산이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거나 쉬었거든요. 특히나 어저께 같은 시장에서 약간 반도체 쪽하고 자동차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 나왔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이 4천억 정도 들어온 수량이 조선과 방산 쪽에 좀 몰리고 있다. 역시나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요. 대세 상승장의 주도주라는 건요. 이렇게 며칠 쉬고 나서 다시 한번 주인공이 되는 게 주도주입니다. 뭐 지금 보시면 지역 카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밑에 떨어져 있거든요. 오늘 테마 중에서 지역 카페는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코나이를 필두로 유라클, 웹캐시, 쿠콘 이런 종목들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이런 정책 테마로 좀 몰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자체가 막 큼지막한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조선방산 외에도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미디어 관련된 종목, 웹툰이라든지 영상 콘텐츠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주면서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많이 언급드렸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15% 가까이 좀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정말 강하게 도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대세장에서 흐름 잘 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을 두려워하기보단 어떤 종목을 더 보유하고 또 좋은 종목으로 교체할지 고민하실 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과 함께 더 공부도 하셔야겠고요. 주성백 시간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힌트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들 골라보겠습니다. 제2장 테마의 발견 시간으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내일장까지도 공략할 수 있는 키워드들만 쏙쏙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전문가님, 첫 번째 키워드 반도체더라고요. 이 반도체, 삼성전자가 어제까지는 7거래일 연속 상승 보여주다가 오늘은 살짝 조정받고 있는데 물론 주가는 쉬어간다고 할지라도 점유율은 쉬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식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바짝 쫓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해 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좋은 코멘트를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주셨죠. 네, 아마도 저번에도 뭐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저는 개인 투자자님들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게 너무 기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라는 건 결국엔 기술력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가지신 분들은 전체적인 뭐 이렇게 큰 수익을 본다. 뭐 이렇게 내가 여기서 추가 수익을 노린다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자리,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지금 자리보다는 좀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를 제가 가져온 거는 뭐 삼성전자가 갤럭시 25를 잘 판다, 그다음에 반도체 메모리 업황이 좋아진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SMIC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파운드리 전용 기업인데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격차 1%대로 따라왔다라는 소식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사업 분야가 많죠. 보시면 뭐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 휴대폰이라든지 뭐 TV, 뭐 OLED, 뭐 이런 디스플레이 쪽도 갖고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운드리라는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요, 이 파운드리 쪽만 좀 없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도 주가는 훨씬 더 우상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흑자를 내긴 내는데 이 파운드리에서 계속되는 적자가 나오니까 전체에서 흑자가 나는 부분을 깎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요, 지금 파운드리의 세계 강자가 TSMC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쉽사리 놓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게 이제 어저께 트렌드포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이 파운드리의 전체적인 실적표가 나온 겁니다. 1분기 기준이고요. 요게 이제 마켓쉐어라고 해가지고 점유율을 얘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TSMC 0.5% 늘었죠. 0.5% 늘었고, 삼성전자는 0.5% 줄었습니다. 예, 유일하게 여기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SMIC라고 하는 중국 업체, 중국 파운드리 업체는 늘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현재 파운드리 업체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TSMC는 점점 멀어지고 SMIC는 점점 좁혀지는 2위의 자리도 상당히 좀 위태위태하고요. 말로만 들어서 2위지 사실은 50% 넘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TSMC의 현재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삼성전자의 2위다, 파운드리 2위다라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UMC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도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고, 5위인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회사, 그 다음에 이거는 6위도 중국 회사, 예, 중국 회사고요. 그 다음에 7위에 VIS라는 회사는 여긴 대만 회사. 예, 이런 식으로 중국과 대만이 1위부터 10위까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만 나 홀로 우리나라를 좀 빛내고 있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가장 문제로 여기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자면요. 이거거든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점유율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파운드리 시장은 1분기에는 무조건 비수기예요. 왜냐하면 4분기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은 텍스 리펀드라고 하죠. 소득공제라든지 그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가전제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분기에는 가전제품 수요가 없어서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약간 비수기인데요. 그렇지만 그래서 점유율을 비교하는데 보셨죠? 예, TSMC는 0.5% 상승, 플러스입니다. 삼성전자만 마이너스, SMIC는 0.5% 플러스입니다. 사실은 1, 2위 격차를 줄여도 할 말이 정말 부족한데 지금 2, 3위 격차가 줄어든다는 건 상당히 위기가 보여지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 파운드리라는 사업은요. 나노라는 단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는 이 나노 단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최신식은 2나노까지 나오긴 했는데요. 2나노가 아직은 시장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진 않고 3나노가 가장 최신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사업으로 몇 나노로 만들고 있을까요? 예. 삼성전자 그래도 3나노가 가장 최신이니까 한 5나노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10나노입니다. 예, 10나노에서 30나노. 예. 나노가 굉장히 멀어지죠. 예,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TSMC가 지금 주력으로 팔고 있는 게 50% 넘게가 3나노거든요. 예, 그럼 밑에 있는 SMIC는 10나노 이상부터가 주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TSMC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나노 경쟁에서 이제 SMIC한테 따라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 10나노 이상짜리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는요. 현재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 업체인 SMIC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과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때문에 삼성전자를 찍어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현재 삼성전자가 이 3나노나 2나노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율입니다. 예. 100이라는 원재료를 넣어가지고 최소한 70%는 나와야 되는데요. 이 현재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4나노 이하 초정밀 미세 공정은 현재 50%도 수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납기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따갑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의 혜택주, 어떤 종목들이 좀 혜택을 받을 것인가 좀 본다면 일단 첫 번째는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평소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데 반도체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신단 말이에요. DB 하이텍의 주력 반도체는 파운드리 사업입니다. 예. 전문가님. 파운드리 산업은 지금 SMIC한테 중국한테 밀린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DB하이텍이 하는 파운드리는 조금 달라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TSMC는 2나노에서 3나노를 만들고요. 삼성전자는 10나노에서 40나노를 만들지만 이게 주력이 아니라 2나노에서 3나노를 주력으로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 DB하이텍이 주력으로 만드는 건요. 보통 8인치짜리 8인치는 이 웨이퍼의 크기입니다. 8인치짜리 한 40나노짜리 만들어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말이 웃긴 게 당연히 TSMC와 삼성전자는 40나노 눈 감고도 만들겠죠. 근데 2나노, 3나노가 훨씬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이기 때문에 40나노짜리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량이 DB 하이텍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중국에 관련돼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왜 DB 하이텍을 얘기했냐?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요 60% 이상입니다. 예. 전문가님 60% 이상이면 SMIC랑 겹치지 않나요? SMIC는요 물론 40나노, 30나노 되게 예전 반도체를 레거시 반도체를 많이 만들긴 하는데 DB 하이텍이랑 좀 달라요. SMIC 시장은요 약간 양산형 시장입니다. 하나를 틀을 찍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시장이고 DB하이텍이 만드는 이 8인치 40나노는요 고객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시장 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DB하이텍의 매출은 커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제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장비 업체예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쪽에 어떤 거라냐? 증착 장비. 증착 장비 플러스 검사 장비. 검사 장비. 근데 얘를 꺼내온 이유가 뭐냐? 중국의 매출 비중이 이 친구들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파운드리 사업, 특히나 SMIC 같은 회사들, 창신 메모리 같은 회사들이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점점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당연히 장비 회사인 이 주성 엔지니어의 장비가 중국으로 많이 수출이 가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삼성전자만 선택할 필요가 없이 중국 반도체 쪽에 대해서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의 좀 차트를 보자면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15,000원짜리 남아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여기서 조정받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유리기판 이슈 때문에 약간 떨어졌다가요.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좀 지켜보시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요런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요겁니다, 요거. 마진을 얼마나 남길 것이냐. 마진을 얼마나 남길 것이냐인데 주성 엔지니어링 마진율 어떤가요? 영업이익률이라는 건데요. 보통 30%, 28%, 10%, 23, 26입니다. 이 정도로 장비 업체들은요. 기존의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들보다 훨씬 더 영업이익률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중국향에 대해서 종목을 좀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DB하이텍과 주성 엔지니어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7만 전자가나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객관적인 지표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다소 아쉬운 기술력은 주성백 이야기로 끝낼 수 없겠죠. 여기서 전문가님 골라주신 내일장 종목들까지 챙겨 가셔야 우리 방송 잘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함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간밤에 M7 종목들 안에서 두 종목만 하락을 했더라고요. 네. 그중 하나가 바로 애플인데 사실 애플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개발자 대회가 있다고 해서 살짝 기대하면서 맞죠. 잤거든요. 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1% 넘게 급락을 했더라고요. 사실 이런 대회나 발표가 있으면 뭐 신제품부터 신기능 같은 게 발표되며 좀 주가가 오를까 했는데 네. 어떤 이유로 하락한 걸까요? 일단은 WWDC라는 건데 매년 6월 달에 이게 열리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열릴 때쯤에 항상 애플의 주가는 거의 올라갔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매년 올라가진 않았고 이게 보통 그런 게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나온다. 그러니까 뭐 아이폰의 신제품이 나온다? 아니면 아이패드의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가 올라갔고 그쵸. 이번처럼 약간 소프트웨어 쪽 뭐 이렇게 어떠한 기능을 추가한다? 뭐 어떤 걸 업그레이드했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 해에는 주가의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시장의 기대에 좀 못 미치나 보나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그런 경향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이제 뉴스에서는 조금 이제 과격하게 시총에서 밀렸다. 이제 애플은 AI에서 멀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공부를 해보시면 애플의 저력은 아직 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애플은요. 여러분들 조금 뭐 냉철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플이 현재 AI 산업, AI 산업에 대해서 AI 기술이죠. AI 기술에 대해선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예. 현저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기술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비교하면 테슬라랑 비교해도 별 차이 많이 떨어지고요. 엔비디아랑 비교해도 그렇고 아마존이랑 비교해도 그렇고 메타랑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 정도로 AI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을 가지고 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바로 애플이 노리는 건요. 아이폰의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변심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I 기술은 너네들이 개발을 해라. 너네들이 개발하면 그거를 우리가 애플, 아이폰에다 넣어줄게라는 거예요. 예, 보통 제가 이 아이폰 소유자분들한테 많이 여쭤보는 게 뭐냐면 아이폰을 앞으로 바꿀 생각이 있으시냐 아니면 갤럭시에서 제대로 된 게 나와서 바꿀 의향이 있으시냐 이걸 많이 여쭤보는데 아마 우리 앵커님도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이폰 쓰시죠? 네, 맞습니다. 바꾸실 좀 의향이 있으세요? 그때 이슈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플 관세 때문에 네네. 가격이 뭐 3, 4배 오른다면 맞아요. 300만 원, 400만 원. 바꾸겠다고 저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볼 정도로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애플이 이번에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결국엔 이 아이폰에 대해서의 약간 충성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 친구들이 개발한 AI를 여기에 탑재하는 거를 애플이 가장 좀 추구하는 방법인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보시면 이번 기술에 나온 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요 첫 번째, 요 두 가지 기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기술은 뭐냐? 리퀴드 글래스라는 기술입니다. 리퀴드, 말 그대로 액체, 그다음에 글래스, 유리 액체라는 기술인데요. 이게 따로 이 아이폰에 기능적으로 향상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이폰은 좀 예쁘고 아름답고 약간 고급스럽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폰트와 그런 이런 전체적인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팝업 창? 이런 것들을 리퀴드 글래스라는 기술로 좀 선명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반응은 이게 기능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 업그레이드하는 걸 무슨 기술이라고 갖고 나왔어 하면서 혹평을 받은 거죠. 예, 근데 저는 이 기술은 한번 나와보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기술은 그겁니다. 우리말로 따진다면 이 내용 검색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SNS나 인터넷 검색창에 이런 식으로 창을 띄워놓으면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폰에 탑재되어 있는 AI도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옷을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검색해가지고 옷을 보고 연예인이 입은 옷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AI도 그걸 똑같이 본 다음에 AI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옷 어디서 사야 돼? 하면 바로 그 옷에 대한 정보가 뚜루룩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은 다른 말로 친구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친구가 저한테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어디서 만나라는 메시지가 띵 하고 떴어요. 그걸 제가 읽을 거 아니에요. 읽은 다음에 이 아이폰한테 명령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온 메시지 스케줄러에 저장해줘. 이 내용 그대로 요약해가지고 저장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 기술이 굉장히 현재 뭐 갤럭시에서 나와 있는 이 서클 서치라고 하죠.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훨씬 더 편안하게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이거는 많이 공감을 못할 수는 있지만 이런 기술이 이런 식으로 나와준다면 저는 애플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라는 건 아마도 시장에서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에 많은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뷰를 보여드리고 싶고요.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애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할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질 않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LG 이노텍이 애플에 관련 종목이냐? 애플 하면요, 아이폰 하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카메라 기능 때문입니다. 카메라 기능에 이 카메라 모듈이라는 게 있는데요. 카메라를 잡아주는 이 모듈의 아이폰의 90%를 LG 이노텍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LG 이노텍이 왜 이렇게 쭈루룩 주가가 밀려서 떨어지냐? 아이폰의 판매량이 중국에서 줄어들고요. 전 세계에 지금 아이폰 16까지 나왔는데 신제품 효과도 없이 계속해서 판매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같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LG 이노텍의 정말 종목도 좋고 회사도 좋지만 가장 약점이 뭐냐? 너무 애플 의존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자면요. LG 이노텍은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10만 원 초반대에서요.
40만 원대까지 쭉 솟았습니다. 물론 이 타이밍은요, 저 코로나 시절이에요. 2021년도 코로나 시절에 40만 원까지 쭉 솟았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요거 월봉입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결국엔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원자리까지 지금 돌아왔죠. 예, 원자리까지 돌아온 상태에서 현재 그러면은 과연 주가가 다시 위로 이렇게 돌려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전 아직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보시면요,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요, 밑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렇다라는 건 애플 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은 시장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 물론 이거 제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의 상담을 좀 받아봐서 아는데, 일단 종목 자체가요, 이 종목은 뭐 25만 원, 23만 원, 그리고 아무리 싸게 샀다 해도 20만 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최소한 20만 원에 물려 계시더라도 현재 지금 마이너스 거의 50%가 50%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30%가 났을 겁니다. 근데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올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애플에 납품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버텨보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관점이라든지 신규 매수, 많이 떨어졌으니까 신규 매수해야지,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들, 보유자분에 한해서 나중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야 되는데, 그 추가 매수 타이밍도 현재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일단은 또 애플 관련된 종목만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BH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까 이 지금 차트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요거 차트 보시면 되고, LG 이노텍 보여드릴게요. 다름이 없죠. 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LG 이노텍, BHI. 종목명만 달랐지 지금 차트의 움직임은 완전 똑같죠. 네,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애플의 판매량,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BH라는 종목이요, 애플에 뭐를 납품하냐? 여러분들 FPCB라고 아세요? FPCB? PCB라고 하는 건 우리가 컴퓨터나 이 휴대폰 기판을 까보면 이런 식으로 초록색 기판이 있습니다. 그런 기판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 F가 붙은 건 플렉시블이라고 해서 연성 회로 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런 초록색 기판이 잘 휘어지고 조금 더 얇고 조금 더 많은 칩을 내재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PCB라는 그런 기판인데, 이게 애플에 납품하는 아이폰에 탑재되는 양의 제가 적어놨었는데 한 80%, 예, 80% 차지합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엔 애플과 한 몸이라는 거죠, BH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G 이노텍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BH라는 종목도 나쁘진 않거든요. 예, 나쁘진 않은데 월봉으로 보면 더 안 좋죠. 예, 아까 LG 이노텍보다 더 안 좋죠. 왜 더 안 좋을까요? 자, LG 이노텍은요, 예를 들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BH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에요. 예, 아직도 떨어질 룸이 있다고요. 이 정도의 룸이. 그러니까 안 좋은데, 자, LG 이노텍은 조금 더 나은 게 뭐냐면 월봉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거의 지금 시작점까지 내려왔죠. 이런 식으로. 이런 차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BH를 일봉으로 볼게요. 예, BH를 일봉으로 볼게요. 예, 보시면 아까보다 LG 이노텍보다 더 안 좋게 현재 위에 제가 항상 중요시 말씀드리는 이동평균선이라는 애들이 61선, 121선, 201선 다 위에 깔려 있다는 건 아직도 얘는 떨어지고 있는 와중이라고 표현해도 가감 없이 제가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떨어질 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 개를 꼭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거 LG 이노텍이고요. BH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좀 가망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관련 기사를 보고 정말 애플이 뒤처진 건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체적인 발표를 보니 앞으로의 향방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애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두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전략까지 제안 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의 조언들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마지막 키워드는 어제도 전문가님이 짚어주신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좀 급등이
해줘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네네네. 이 종목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오르고 맞아요.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왜 올랐던 거고 앞으로도 다시 한번 좀 올라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현대모비스가 어저께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쵸. 오늘 또 다시 갖고 왔는데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어요. 어저께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르니까 자동차 부품이 현대모비스가 올랐구나 오,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이 되면서 지분 구조라든지 제가 뭐 자사주소가 그다음에 그 지분에 대해서 어떤 지분 어떻게 쪼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주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공부했었죠. 그렇죠. 현대차 그룹 중에서 지주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차 그룹의 지주사요? 네. 어딜까요? 현대차와 기아차, 네. 뭐 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있는데 가장 중심은 현대모비스예요. 아, 그렇군요. 네,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게 모비스기 때문에 어저께 10% 상승을 했던 거고 보시면 일단은 현대가 증여의 핵심은 현대모비스라는 겁니다. 예,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뭐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일단 증여의 중심은 현대모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쉽게 넘기시면 안 되고요. 모비스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제가 요거를 시간화를 좀 더 해드릴게요. 보시면 현대차의 이 지배구조 부분입니다. 여기 왼쪽 것만 일단 볼게요. 요거는 개편 예정이에요. 예, 예정이라서 확신되지는 않고 현대차의 이 전체적인 개편, 지배구조는 되게 특이합니다. 위에 대주주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오너일가가 있고 그다음에 오너일가가 현대모비스라는 회사를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현대차가 갖고 있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아차가 현대차의 지분을 또 갖고 있고요. 그럼 이 기아차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 이렇게 현대모비스가 다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현대차에서 기아차,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 이렇게 계속해서 지분 구조가 돌고 도는 이게 지분 순환 구조. 지분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지분 순환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끌어갈 애가 현대모비스야 아니면 현대차야 기아차야 누구야? 라고 하는 게 시장의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의 이 배도 어떤 뭐 큰 보트나 배가 있으면 그중에 선장이 꼭 필요하듯이 현대차 그룹을 끌어가는 대장을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중심에 제가 현대모비스라고 했냐? 보시다시피 순환 출자 구조, 이런 순환 출자 구조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오너일가가 7%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현대모비스에 왜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자,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7% 대주주가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정몽구 회장님이 한 6%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회장님, 이분은 명예회장이고 정의선 현재 회장님은 0.55%로 제가 기억하는데 0.55% 갖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정의선 회장님이 앞으로 그룹을 이끌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지배 구조를 점점 확대하려면 지분을 늘려야겠죠. 아니면 최소한 본인의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제철까지 본인의 휘하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왜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정몽구 회장님이 정의선 회장님한테 상속을 해준다고 치자고요. 상속을 해줘야 될 때 주가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주가가 30만 원일 때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주가가 10만 원일 때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요, 자본시장계 법상 주가가 10만 원일 때 상속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오너가한테. 왜냐? 상속세라는 게 붙으니까. 상속세라는 게 붙으니까.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상속세가 깎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를 우리가 바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현대모비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어떻게 됐냐? 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주봉입니다, 이거.
예, 현대모비스 보이세요? 코로나 때 이런 식으로 급등해 놓고요. 여기서 한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가를 정몽고 회장님이 눌러놓은 거예요. 예, 오너가 눌러놓은 거라고요. 근데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상속세 낮춰주겠다. 개편하겠다. 왜냐? 현대를 위해서? 아닙니다. 현대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현대모비스는 상속세를 아무리 내도 그래도 버틸만 하겠죠. 근데 웬만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짜리 그룹들은요.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사업을 접는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모펀드한테 넘기거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장인의 정신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질 못하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상속세를 낮춘다. 그러면 자 강제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주가를 눌러왔던 게 상속세가 낮춰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상관없겠네 하면서 현대모비스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좀 이해가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와 기아차를 같이 품고 있는 게 이 현대모비스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정몽구 회장님의 지분만 정의선 회장님이 끌고 온다면 전체적인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님이 좀 오너 체제로 1인 체제로 몰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되게 재밌죠. 보시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이걸 월봉으로 봐도 똑같거든요. 예, 월봉으로 봐도 똑같죠. 이게 지금 월봉으로 봐서 여러분들 되게 짧아 보이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2022년부터 현재 25년까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 보통 30만 원, 28만 원 이때 물려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다 물려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수혜주는 아니겠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눌려왔던 부분을 현대모비스는 추가적인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PPT로 조금 살짝 돌아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종목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주주의 7% 지분을 정의선 회장님이 다 갖고 오면 정의선 회장님 위주로 현대그룹이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데 7%는 좀 부족하잖아요. 예,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현대글로비스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20%. 정의선 회장님이 대주주예요. 현대글로비스는. 그러면 현대글로비스는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현재 물류 회사잖아요. 자동차 물류. 이 회사에서 현대글로비스가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모비스를 가져오면서 1대 주주가 되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모비스랑 똑같은 위치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기존의 물류 회사에서부터 전체적인 지배구조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현대글로비스가 제2의 현대모비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대글로비스를 좀 마지막으로 볼게요. 현대글로비스는 그래도 현대모비스보다는 좀 주가가 눌려있지는 않았어요.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 얘도 이제 요때만 살짝 올라왔을 뿐 계속해서 갇혀있죠. 예, 똑같죠. 현대차와 기아차 움직임이랑 다릅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분구조 때문에 눌려있었고. 근데 모비스보다는 얘가 조금 더 강점인 부분이 뭐냐? 여러분들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시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게 로봇 회사잖아요. 로봇 회사의 지분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님이 20% 지분을 가지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는 이 두 종목이 상당히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의 현대그룹 지배 구조부터 상속세와 그리고 상법 개정안에 따른 주가 향방까지 다 짚어봤습니다.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이 주식 이야기도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유망한 종목 2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전문가님과 항상 함께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3장 투자의 기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마지막 장이자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런 시장 안에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명품 강의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첫 부분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 두려워하지 말고 타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타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에 탈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 똑같은 비유지만 수건 돌리기가 가장 적합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우리 시청자님들은 빠른 매매는 솔직히 어려우세요. 쉽지 않죠. 예, 갈아타면은 거기 떨어지고 또 이쪽으로 가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튼튼한 업종을 갖고 있다. 뭐 반도체,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뭐 조선 방산까지도 그렇게 튼튼한 원래 갔었던 주도 테마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위쪽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선 방산 원전이 요즘에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또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고점이다, 비싸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현혹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방산이라는 건 앞으로도 좀 모멘텀이 남아있고 수주라는 게 아직 남아있고 거기다가 좀 나토에서도 또 방위비를 증액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주도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조선방산이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솔직히 들어갔더라도 단기간에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라든지 조선방산 원전, 뭐 화장품 테마까지 뭐 정말 괜찮은 테마니까 좀 조정받는 거에 겁내하지 마시고요. 좀 그 자리에서 진득하니 지키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말하는 도중에 코스피는 살짝 좀 밀리고 있기는 한데요. 뭐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한 시기점, 저희가 방송 시작하고 나서부터 쭈르륵 빠지는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주도주를 갖고 있다면 크게 빠지진 않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시가총액 비중으로 좀 본다면요. 뭐 원래 많이 빠졌었던 뭐 주말에 이제 강제 휴무 얘기가 나왔던 이런 유통점 말고는 나머지 좀 올라가 있던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죠. 방금 보여드렸던 치스보다도 오히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1%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주도주는 주도주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고요.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은 조금 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현재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갈아타실 필요가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과 방산 원전 그리고 반도체, 화장품 테마, 피부 미용까지는 아직도 해외 수출에 대한 그리고 매출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제자리 지키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조정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힘이 든든한 종목들로 매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종목들 궁금하시다면요. 주성백 본방사수 하시고요. 또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확실한 노하우들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는 기타 유사 명칭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